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유형 12번부터 극대 극소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내가 적당히 범위가 주어져서 그래프를 자르고 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3차 함수라든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된다? 극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해라? 먼저 미분을 해.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도함수의 개형 이거 가지고 fx의 개형을 찾아서 네 번째 범위가 주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다. 그럼 그래프를 잘라. 자른다는 말은 이 말이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극대 극소 구간의 양끝값 하나 둘셋 네 개의 값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네 개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거든. 그래서 뭐 한다?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구간의 양끝값 이 네 개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 네 개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최소. 됐냐? 자를 때 얘가 위에 있는지 얘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최대 최소는 결국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극값을 알아야 된다. 그럼 극값을 구하려면 미분부터 하면 되겠지. 그래서 63번 함수가 나왔어. 자,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인가? 자, 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럼 최대 최소는 뭐 하라고? 극대 극소 그래프 그리고 구간의 양 끝으로 잘라라. 그래서 그래프 그리려면 극대 극소를 그려야 되니까 극대 극소는 f'x가 0이 되면서 같을 확률이 있는 거니까 미분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빼기 9가 0이 되는 x를 찾아. 마 3으로 묶어지네. 4x 플러스 3 11 31 마마 그러면 2하고 3이네. 그럼 여기서 학교에서는 증가함표라는 거 한번 설명해줬잖아. 증가함표로 할 수도 있는데 너네가 어차피 수2 수준에서는 그래프 자체가 어려운 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자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2차 함수인데 항상 중요한 거 최고차항이 무슨 수? 최고차항이 음수잖아. 음수면 2하고 3에서 만나는데 음수지가 위로 올라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그러니까 점점점 내리고 여기 점점점 내려서 그래프의 개형 감소 멈췄다가 증가 멈췄다가 감소 이렇게 있네. 여기까지 됐냐?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를 잘라. 어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0부터 5라 그랬냐? 구간 폐구간 0부터 5니까 0하고 5를 기준으로 잘라. 여기가 0 여기가 5 그럼 얘가 0이고 여기는 극소고 이거는 극대고 얘는 구간이 끝이고 뭐가 큰지 몰라. 다 구해봐야 돼. 자, 차근차근 F0 0 나오면 얼마냐? 10 그러니까 여기는 10이야 지금. 다음 1 F1 1 나오면 얼마? 계산 컨닝 6 1놈 6 그래서 여기는 6 그 다음에 여기 3 나오면 F3 3 나오면 또 컨닝 10 여기 10 그 다음에 F5 5 나오면 컨닝 마십 여기가 마십. 그럼 누가 봐도 최대값은 얼마요? 10이 제일 큰 거고 최소값은 마십이 제일 적네. 산수 계산해봐라. 결국 나머지도 쭉 마찬가지고 뭐 하는 거? 극대 극소 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극대 극소 구한 거에다가 구간의 양 끝값만 넣어주면 된다고. 근데 어차피 여기서 1하고 3에서 극값이니까 1하고 3하고 구간의 양 끝값 0하고 5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되고 여기는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걸 푸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고 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연습하고 평상시에.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추측하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 유형을 쉽게 풀 수 있다 그러지. 그 다음에 나중에 왜 이제 증간표라는 걸 이용하냐면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는 걸 못 그려. 못 그리니까 이거를 증간표라는 걸 하는데 굳이 증간표라는 것도 그래프를 다 필요 없고 일부분만 필요하고 그 일부분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하는 게 쉽다고. 무조건 증간표가 좋은 게 아니야.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연습을 하라고. 다함수 가지고 할 때 쭉 해보면 되고. 다음 예를 들어서 뭐 밑에 66번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다 들어있으니까 치환하면 되겠지? x 플러스 1을 뭐 t라고 치환하면 되고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생각해줘야 된다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x 플러스 1을 치환해서 t의 범위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범위에서 최대치에서 구하면 되네. 다음 항상 최대치수를 구할 줄 알면 이제 거꾸로 67번 역으로 미정계수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0까지 해서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미정계수 넣어주고 ax 4제곱 빼기 2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이거의 최대값이 11이고 최소값이 2일 때 상수 a,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제 거꾸로 물어보면 돼. 미정계수 넣어주고 최대 최소 알려주고 a, b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은 똑같다고. 거꾸로 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차피 최대 최소라는 거는 극대 극소에서 가질 확률이 있으니까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 f'x는 4의 x 세제곱 4의 x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는 값이 극값. 잘 봐야겠네. 3차 함수네 지금. 4ax로 묶어져. 남은 게 x 제곱이고 1 남았네. 이렇게. 그럼 a가 무슨 수라 그랬냐? 양수라 그랬잖아.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고 0으로 하는 값이 0하고 프라마이나 1하고 3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여기가 마 1, 0, 1 이렇게. 만나는 점만 알고 양수니까 아래 시작해서 위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교상 영대 같이. 감소 멈췄다가 증가 멈췄다가 감소 멈췄다가 증가. 최대한 짝꿍땡이 아니게 그려줬다. 그다음 이렇게 생겼고. 다음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여기가 마2 0이 여기 이렇게 잘랐네. 이렇게. 그럼 뭐는? 얘가 극소이면서 무조건 최소잖아. 더 밑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값 즉 얼마를 넣은 거?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얼마다? 2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를 넣은 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그 최소값 얼마? 아까? 2. 그러니까 2. 이것은 2다. 그러면 마 a 플러스 b는 넘어가니까 1이다 라는 시간은 나왔고. 다음 0 넣으면 얼마냐? p 플러스 1이네. 여기는 p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 2 넣으면 여기 마 2부터니까 마 2 넣으면 f에다가 마 2를 넣어보면 16a 마 2 4 마 8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러면 8a 플러스 b 플러스 1이냐?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는 b 플러스 1이고 그 b 플러스 1보다 8a만큼 크잖아. 근데 a가 양수니까 더 위에 있겠지. 얘가 더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 돼. 그래서 뭐 8a 플러스 b가 최대값 플러스 1이 최대값 얼마? 11. 이거 두 개 연립. 그럼 a, b가 완성이 되네. 그래서 거꾸로 물어본 거고 하나, 둘,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거는 확실히 나왔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뭐가 크냐는 넣어본 다음에 비교하면 되는데 당연히 p 플러스 1, p 플러스 1 똑같은 거에다가 8a를 더했고 8a, a가 양수였으니까 요놈이 더 큰 값이라고. 그래서 얘가 최대. 그래프가 어떻게 잘렸으니까 요렇게 잘렸으니까
얘랑 얘랑 비교를 하는데 얘가 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그게 이제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유형이고. 다음 항상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너네가 식까지 식을 알려주고 구하는 거는 기본. 63번은 기본 안 나와 학교 시험에. 67번부터 알려주고 거꾸로 구하는 거 나올 수 있고. 다음 식 자체를 안 알려주고 그 식을 내가 구한 다음에 최대 최소까지 구해봐라 라는 이런 유형. 우리 70번 유형 14번 내가 식을 직접 구해서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길이 넓이 있고 뒤에 뭐 부피 있고. 그래서 유형 14번에 70번 문제를 한번 보면 하나는 x제곱 빼기 4 이게 y는 x제곱 빼기 4인데 이 그래프가 뭐냐? 뒤집어 놓은 거네. y는 여기 뒤집어 놓은 거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냐? 그럼 무슨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그 x축 대칭인 두 개의 곡선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의 평행한 이거의 평행하기 이렇게 뭐가?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여기 선을 하나 잡아. 어딘지 모르니까 뭐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고 잡아. 그러면 넓이는 요 놈이 몇 개 있는 거? 다 x축, y축 대칭이니까 이게 4개 있는 거지. 그럼 쟤의 넓이는 SA라고 해볼까? SA는 이놈 곱하기 이놈 A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4 A 세제곱 플러스 16A네. 자,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풀리겠지만 범위가 숨어있어. 뭐 A라는 문자는 뭐보다는 커야 돼?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되네. 여기에 이게 숨어있다고. 근데 아마 이게 극대가 되는 값은 요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값으로 유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크게 범위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범위 써줘야 돼.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니까 뭐 하면 된다? 미분 마이너스 12a제곱 플러스 16a 얘가 0이 되는 값이고 a제곱이 3분의 4면 되네. 숫자가 안 좋네. 그러면 a는 요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루트 3분의 4 루트 3분의 4 그럼 루트 3분의 2니까 유리화 루트 3 루트 3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3 이게 극대이면서 아마 최대일 거라고. 왜냐면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아까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요거. 그래서 그래프가 자를 때 0부터 2까지 자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도함수 그래프가 증가해서 감소되는 이게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극대이면서 뭐가 돼야 된다?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그게 무슨 값이다? 넓이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식 구해서 하는 거. 영지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집 가서 다시 보려고. 교장님 이해했어? 다시 정리를 하면 식을 구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일단 식을 구할 때는 이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지. 얘가 x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라서 직사각형을 그리면 요 4개의 넓이가 똑같을 거다. 그래서 요 하나의 점만 잡아서 이 넓이 곱하기 4 하면 그게 넓이다. 그래서 넓이식을 이렇게 세웠다고. 넓이식 이렇게 세웠어. 그래서 그걸 전개했더니 얘가 된 거고 크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가 없지만 원래로는 여기다 범위를 써줘야 된다고. 이 a라는 게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1사분면에다가 잡았으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가 2니까 2보다는 작아야 되는 a값이다 라고 범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3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그게 이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 루트 3인데 내가 원하는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얘는 필요 없고 여기라고.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뭐 극대점이면서 최대가 될 거라고. 더 이상 높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놈이 최대값, 얘를 넣으면 최대값이다 라고 해결하면 된다고. 밑에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부피 그냥 내가 문제를 어떤 구하는 그 식이 얘는 그냥 넓이였던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15번 유형은 내가 구하는 식이 부피인 것 뿐이요.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를 나타내는 식의 최대값 구하면 된다고. 또는 최소값. 우리 74번.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 세 곳에서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정삼각형이래. 여기가 24래. 이거를 밑에 밑면이 삼각형이고 옆에 삼각 기둥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잘랐잖아. 여기도 합동이 4개의 사각형 이렇게 그래가지고 밑면을 정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접으면 삼각 기둥이 되지. 그럼 결국 삼각 기둥에 부피니까 뭐하고 뭐가 필요하냐. 삼각 기둥은 얘를 접으면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높이를 x라고 할게. 여기 높이 여기가 x요. 그러면 높이는 x니까 다 접으면 x. 그럼 뭐가 필요해?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면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죠. 이것이. 그럼 얘는 얼마에서? 24에서 요만큼하고 요만큼을 뺀 거네. 근데 두 개가 합동이니까 요 하나만 구하면 되네. 여기까지 됐냐, 규성이? 뭔 생각을 그렇게 하냐? 너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 자, 그러면 저 이제 파란색의 길이는 이게 정삼각형이고 여기를 똑같게 만들려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합동인 삼각형 두 개여지.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90도인. 딱 369 떠오르니까 30, 60, 90은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루트 3x네.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도 루트 3x. 결국 여기는 24에서 루트 3x를 2개 뺀 거. 이거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즉 이 길이네. 자, 그러면 끝났어. 부피는,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이놈인 정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24 빼기 2 루트 3 x의 제곱.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뭐? 높이 x. 요거네. 됐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최대값.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구하면 되지. 여기서 내가 최대가 되게 하는 x를 알아야 되냐? 최대가 되게 하는 x를 알아야 돼? 그냥 최대 값만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되고 나는 얘를 제곱하려니까 짜증나잖아. 그럼 여기를 최대한 여기를 간단한 식으로 하면 좋겠네. 내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x가 필요한지 아니면 최대값만 필요한지에 따라서 내가 그냥 여기를 높이를 x로 잡았더니 이게 복잡해져. 얘를 제곱해야 되는데 얘를 간단히 하면 좋겠네. 그러니까 다시 얘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해봐. 그냥 그러면 이 식이 간단해지잖아. 요 식이 뭐 24에서 2x를 뺀 거니까 맞냐? 그러면 높이만 x에 다른 식으로 쓰면 되고 높이는 아까 1대 루트 3이잖아. 루트 3대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3대 1은 x 대 네모 하면 되네. 그럼 x는 루트 3대 뭐냐? 네모는 해야 되니까 네모는 해야지. 루트 3 네모는 x. 네모는 루트 3분의 1x. 즉 3분의 루트 3x 이거는. 여기가 3분의 루트 3x. 요 x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자 4분의 루트 3 한변 24 빼기 2x의 제곱의 높이가 3분의 루트 3x 이거 했다고. 이걸로 최대값 구하나 이걸로 최대값 구하나 값은 똑같고 그때 이 x하고 이 x는 x 자체를 다르게 잡았으니까 다르게 나오겠지. 그래서 본인이 내가 넓이를 구할 때 여기를 제곱해야 이거 그냥 제곱해도 되고 높이를 그러니까 높이를 쉽게 잡을 거냐 아니면 여기 한 변의 길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쉽게 잡을 거냐. 높이가 조금 더 복잡해지죠 얘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선택해서 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고 상관없고. 다음 어차피 미분을 할 거니까 여기 식이 복잡하더라도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자 요걸로 해볼게. v'(x는) 앞에 거 미분 이거는 숫자요. 숫자 놔두고 앞에 거 미분할 때 삐리리 x의 제곱이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이놈 제곱은 2 그대로 한번 쓰고 2 루트 3 x 이게 겉미분. 그 다음에 안에 속미분 마이너스 2 루트 3 앞에 거 미분 여기 뒤에 거 곱하고 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 1 이거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최대 최소가 관련있는 극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얘랑 얘를 묶어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지? 이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걸로 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방법은 똑같다고. 얘를 간단히 할 거냐 얘를 간단히 할 거냐의 차이라고. 이런 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결국 뭐다? 식을 세워서 미분에서 극값까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최대 최소까지 딱 구하는 것까지니까 뭔가 과정이 좀 길지만 방법은 다 똑같고 이 식을 문제에 따라서 이 식을 세우는 것이 다양하니까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좀 연습하시면 되겠고 연습해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최대 최소를 뭐 실생활에다가 활용을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문제에서 식이 나오냐 아니면 내가 식을 구해야 되냐. 79번은 식이 나와 있는 형태고 80번도 뭐 식이 나와 있네. 나와 있는 거에 뭐 실생활에다 활용을 했는데 그 식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80번 해볼까?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진통제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진통제를 복용한 지 T시간 후에 약효가 Y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9T란다. 뭐가? T시간, T가 이제 시간이요. 그럼 이 진통제의 약효가 최대가 되는 것. 약효가 Y였는데 그 Y가 최대가 되는 시간을 구해라. 최대가 되는 뭐를 구하라는 거요? T값을 구해라. 또 최대값 구할 거니까 뭐 해라? 미분해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고 마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 2T 마 3 11 3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마 1 3 그럼 당연히 약효는 마이너스 1T라는 시간이 T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잖아. T는 양수해야 되고 여기가 뭐 극대값이네. 그러니까 극대이면서 얘가 최대일 거니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약표가 최대가 되겠다라고 그냥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그냥 응용한 것뿐이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우리 최대 최소는 극대극소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극값을 구해야 되고, 그 극값이라는 거는 도함수의 어떤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증가, 감소, 그다음에 감소, 증가의 판단을 해서 도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연습해서 그거 가지고 극값을 구하고, 플러스 최대 최소는 구간의 양 끝값만 좀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도형이 주어진 형태는 여기도 사실은 서술형을 쓸 때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이런 범위가 숨어 있는 거라고. 이거 써주기만 하면 되고 무조건 요 사이에 안에 있는 값으로 나올 거라고, 0이라는 값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술형일 때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평상시 문제 풀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당연한 결과니까 생각해주면 되고, 이렇게 좀 식을 세우는 연습. 식도 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풀다 보면 얘가 쉬울 건지 얘가 쉬울 건지 판단은 뭐 둘 다 쉬워 사실은.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좀 하면서 하고, 되도록 내가 이렇게 루트를 제곱하더라도 나중에 합산함수 미분법, 건미분, 속미분이라는 걸 쓰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x를 잡든 간에 나중에 나오는 그 결과는 똑같으니까 벌벌 떨 필요 없다고. 연습 많이 살피요. 자고 있냐? 안 자구나.